근데 시장 분위기가 딱히 그냥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예. 셉시보 이렇게 딱 그냥 말씀하기 전에 네. 그냥 그러잖아요. 어때요 지금? 뭐 이게 뭐 약간 우려했던 대로 돼버려 가지고 예,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제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뭐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래서 뭐 네. 줄여가지고 뭐 토조 투, 뭐 투조 어쨌든 아 그냥 그만 좀 줄여 진짜 사람. 3종 세트라고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했는데 음, 일단 거래량이 주는 거를 기대를 했겠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량이 좀 줄고 그다음에 가격도 좀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 이제 정부가 좀 바라는 모습이고. 받아줄 사람 없었고 밑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거. 그걸 그렇죠. 원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규제가 많았던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은 그래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깨졌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뭐 좀 이따 그거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네네. 거래량이 일단 겉으로 보기엔 준 게 맞아요. 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곧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약정서라는 걸 씁니다. 그렇죠. 그 이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좀 밀려 있대요. 수천 건이. 아 지금 구청에서 예, 예, 해줘야 예. 되는데 그걸 다 못 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아직 본계약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허가는 아,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착시 효과. 그러니까 아니 지금 거래가 거래량. 없는 것처럼 착시 효과. 예, 예, 예. 어, 그래서 이게 다 반영이 되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또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라는 음, 평이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어떻게 보면 실패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럼 가격이 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부동산원 주간 가격 기준으로 이제 뭐 0.2, 0.15, 뭐 0.17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0.2.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승폭이 다시 좀 회복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인데 신고가가 나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냉정히 말해서 예, 물론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렇죠. 초기에 나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네. 지금 이게 그 완전히 세게 규제가 들어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대를 했던 건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해가지고 막아버리고 네, 네.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치껏 해라 하락 안정화를 시키자 이거였는데 외곽도 나왔어요. 가운데도 지금 강남 쪽도 다 신고가고 예. 한두 건 터지고 있는 것들이 노원의 그 아파트 이름은 제가 좀 생각이 안 예, 나는데 한 뭐 신고가 전에 신고가에서 다시 오른 가격으로 한 8천만 원인가 더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전용 5구짜리가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중심지는 지금 더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양이나 이렇게 또 규제가 비껴난 구역들은 만안구에도 또 이제 좀 일부 이제 신고가 나오고 있고 풍선 효과가 또 예. 일어나고 있고. 수원도 지금 뭐 권선구나 이런 쪽은 또 신고가 나오고 있고 보니까 네네네. 아니 이게 기대는 크게 1, 2로 대책에 대해서 많이들 딱 결과를 보고 이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이게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거주자들이 그냥 막 여기라도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럼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불안 심리죠.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다주택자들 우리가 이제 수요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진짜 수요가 있고 가짜 가수요가 수요가 있고, 있는데 예, 가수요가 있는데 이제 가수요가 이제 투기 투자가 있는데 뭐 일단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좀 뒤로 하고. 예, 그런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수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다주택자 임대 수요라든지 갭을 끼고 사두는.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시세 차익을 바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죠.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뒤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가 수도권에도 나오고 지금 네. 사실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방 시장 나쁘지 않아요. 음,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럼 과거에 저였다면은 저는 부산을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왜 부산을 못 가고 있냐? 일단 처음에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12%가 나오죠. 아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아, 이제 그치, 주택수가 그치. 많이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벌써 수익률이 확 내려가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단기간에 매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임차인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 4년 정도를 봅니다.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 뭐 경상도 지역의 주택 시장이 좀 회복을 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규제 살고 조정 대상 싶어서. 지역으로 묶인다. 그럼 아,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동안 올랐던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양도세로 중도화로 토해내야 됩니다. 아,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는데 그렇죠. 12% 일단 깔고 들어가고 차익이 나도 그것도 절반을 또 뱉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차포 떼고 나면 남을 게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실제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못하겠네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음.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막 계속 말했었던 네. 다주택자 수요 없애라. 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주택자들만 남았어요. 이제 이걸로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실수요자 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수요자 장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사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기 전에는 내가 세를 끼고 살 수가 있었어요. 좀 분산이 됐었죠. 그치. 자, 그런데 지금은 분산이 안 되고 철저하게 내가 이제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6개월 내로. 그쵸? 예. 자, 그럼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똑같은 자금이 뭐 5억이 있는데 5억을 가지고 전세 보증금 5억을 끼고 한 10억짜리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막혔죠. 네. 그럼 내가 5억을 가지고 내가 전세 레버리지 5억을 또 어디서 빌려와야 되니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마련해서 10억 가면 좋은데 8억에서 9억 정도 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그러면 8억, 9억 중에서 어디를 갈까요? 가장 좋은 데를 갑니다. 가장 좋은 데. 그 중에서 찾고 찾아서.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분은 나의 수준에서는 한 5억에서 6억대, 어떤 분은 9억에서 10억대, 어떤 분은 15억에서 20억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9에서 10억대예요.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구나. 예,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 주변에 물어보면은 뭐 전세 보증금 아니면 월세 보증금에서 3, 4억 정도는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좀 내가 직장생활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초년생은 좀 힘들겠지만 그럼 여기에 내가 대출 맥스로 받으면 6억이거든요. 예. 근데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4에서 5억 정도 받아요. 음. 그럼 딱 7, 8억, 8, 9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신다고 인력 만약에 정도? 가정한다면 10억 5천에서 1억 정도. 아니 10억은 너무 많고. 아니 그럼 이제 붙이면 총합이 10억 그렇죠. 정도. 그럼 9에서 10억대가 지금 가장 치열해요. 아 가장 그래서 치열해요. 노원이나 얘네들이 지금 강북구나 여기다 밀어 올리는구나. 거기도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 6억이었는데 15억 이하 6억 그 위에 4억 2억으로 막아버리니까 혹시 내 거 6억도 막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움직이겠어요?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빨리 움직이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니까 거기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몰려오던 지역이었는데 세 명이 오니까 그렇죠. 집주인들은 가격을 높이는데 그렇죠. 셋이 경쟁 붙으니까 이게 진짜로 가보시면 돼요. 게다가 매도자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내년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한 3억 정도가 올랐는데 세금 기존은 1억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세금이 2억까지 가요. 네. 그럼 내가 세금을 1억 더 내느니 그냥 지금 좀 가격 살짝 조정해서라도 주려고 했는데 매수자가 마침 오네? 아, 그러면 살짝 거기서 뭐 가격을 업을 살짝 업해도 반응이 오면 파는 거죠. 근데 업을 해보는데 전화가 세 명이서 왔다 그러고 이게 또 부동산에서 그렇죠. 저도 그때 이제 한창 때 한번 부동산 같은데 취재를 가보면은 예. 심리가 사람들이 이 비싼 건데도 예. 그냥 계좌 달라고 막 옆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은 먼저 계좌에 돈 넣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면서 하고 그럼 신고가 나오는데 옆에서 또 신고가 나오고 네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지만 이런 상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진정이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 비슷하게 갈까요? 저는 최소 비슷하게 갈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가면 더 갔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거 괜한 규제만 늘어났을 뿐이지 국민들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고 지금 가야 되잖아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뭐 제가 좀 특정 직업을 좀 뭐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그 대행을 해야 되니까 법무사 비용만 더 올라갔대요. 한 2, 30만 원씩. 아 어, 계속 돈이 나가는구나.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집값 전망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무슨 집값 전망이 어디 있어? 지금 그냥 시장 흘러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화 돌려보면은 네. 몰라. 아 이거 어떻게 알아? 막 이러거든요. 네네.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예상은 좀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아직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내 중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예.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벤트성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97 공급 대책에서 계속 그냥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팔로우하는 거에 대해서
공유하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적당히 왜냐면은 그 97 때도 네, 사람들이 이런 공급을 원한 게 아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좀 찬반이 갈렸었죠. 맞아요. 예, 왜냐면은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공급을 주세요라고 하는 시그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별로 없는 없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요? 다른 예. 언론사에서 나왔던 그 공공 분양 그 기존 이제 플랜들, 신도시 예. 판교 크기 뭐 이런 것 이제 때문에.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인서울, 서울에는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를 이제 원래 내가 실거주 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없으니까 이미 지어진 것 중에서 내가 이제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다가 뭐 네. 주택 공급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가 올라가니까 지금 맞아요. 분양가가 비싸더라고요. 분양가가 비싼데 싼 느낌.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게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도 늘어날 것이고 안전 문제 때문에 게다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정보가 흡수되는 게 빠르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카페도 있고 네, 뭐 SNS 텔레그램도 같은 있고.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또 많이 돌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화폐 가치 원화 가치 하락이 가장 전 세계에서 1위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누가 이게 뿌렸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M2 통화량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늘었다. 풀렸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환율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 예가 뭐냐면 소비 쿠폰 쓰셨죠? 예. 저는 최근에 썼습니다. 어.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아끼고 아껴놨다가 이제 11월 말까지 이제 소비 기한이잖아요. 예, 예. 썼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 풀리는 거 보면은 뭐 수십조가 풀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통화량 커피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싸다. 내가 지금 보는 이 8, 9억짜리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걸 살 수 있는 내 화폐 가치 구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이 더 빠르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네네네.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공급 대책은 기존에 97을 팔로우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나올 게 이제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세금 안 한다 그랬지만 여러 네. 가지 그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세수 증대 목적도 있을 것이며 세금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은 유튜브 틀면 나오고 사실 뭐 여기저기 그 방송에서도 나오고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세금적인 예,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낸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기만 이게 좀 조율을 하는 발표를 거죠. 예.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절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괜한 약간 혼란을 주려는 건 아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제대로 너무 해서. 무서운데 그건?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좀 반반인데 지금 연구 영역 맡기고 있고 관련 유관부서 TF가 진행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되고 있는 내용들이 한 내년 6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6월 정도에 나오고 나면 마침 이제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정기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늦어도. 그냥 딱딱 근데 지금 악귀는 맞네요. 네네네. 예. 우연의 일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좀 전제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 안정에 크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집이 10억짜리였습니다. 보통 한 20%좀 올랐거든요. 어지간한 곳들은. 그럼 12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70% 한다 그래도 10억짜리면 7억이 되는데 네. 12억이 되니까 이제 8억 4천이 돼요. 네. 그러면 7억 기준에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 8억 4천 나오면 한 120, 130이 나와요. 회수가 이제 쫙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번 올해는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120, 130이 들어온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정부 좋죠.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세정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좀 살살살살 올리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게 말이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은 우리가 이제 집값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낡고 고루한 세제를 개편해 가지고 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유세도 개편을 해보자. 뭐 그냥 소설인데 재산세, 종부세 두 개 왜 나누냐? 하나로 가자. 음. 국토 보유세는 좋은 게 있다. 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세원을 넓히고 부담은 조금 약간 넓히는 하면은 훨씬 더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많이 되거든요. 위헌 논란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하죠. 예.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중과세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수님도 그렇고. 근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세금은 조금 올라가고. 당연하죠. 음. 그래야지 전체 파이가 그럼 커지거든요. 예.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예. 한 달 구독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죠. 아, 내가 내는 그치, 세금이 그치. 얼마인지 모르면 돼요. 그때 이제 내고 나서 모르는데 살짝 오르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 같은 경우도 처음에 월 2,900원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얘가 4천 얼마, 지금 한 5천, 6, 7천 원인가 가되거든요. 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인지를 하지만 이제 대체 불가능하니까 써야 되니까 하는 거고,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보긴 봐야 되는데 그냥 뭐 부담이 안 되는 선이니까 슬슬 올라가는 예. 거거든요. 보유세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있잖아요. 예. 취득세, 양도세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투기수요 억제라는 거에 있어서 좀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양도세 중과를 또 하면 매물이 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전향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대신에 데드라인을 주겠죠. 이때까지 팔아라.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 뭐 살리기 아니면 어떤 그 똘똘한 한 채 심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 취득세 중과를 뭐 푼다든지 완화를 하되 대신 기한을 좀. 아니지. 그건 해봤잖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예, 예. 금액에 상관없이 아니 죄송합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고가 주택은 중과를 하겠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그러면 저렴한 거,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이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건. 그리고 이제 어차피 너희들이 30억짜리 50억짜리 살 거잖아. 음. 근데 1주택자들은 지금 3%잖아. 그런데 그냥 나는 어차피 너희들이 살 거니까 한 6%, 8% 때려버릴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되게 부담되겠다, 살 때. 어차피 살 건데. 아. 무슨 예.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레퍼토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제가 다른 채널 나가도 똑같이 질문하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거 세금 규제 카드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세금 규제 나오죠. 국민들도 알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층도 약간 좀 돌아설 수가 있고 중도층도 약간 좀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거 말고 우리는 그냥 이거 전체적인 어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판을 바꾸겠다. 근데 이제 좀 티나지 않게 보유세 같은 것도 그렇게 건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좀 예. 들고 있어요. 예,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길 바라고. 아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공시지가 동결에도 보유세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 원베일리 맞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네. 1년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서 공시가격도 따라 올라가니까 무조건 오르고 네. 여기에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게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거기를 안 건드리겠다는 거죠.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대로 가도 오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6월에서 7월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27년부터만 적용이 되겠죠.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데 부담이 된다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예전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크게 그거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전제가 뭐였죠? 지금 시장은 투자 수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진수요 즉 실거주자 위주의 장이잖아요. 예. 자 그럼 이분들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내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한 2배가 돼서 2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재산세가 팔 수 있을까요? 100만 원대면 팔진 않죠. 100만 원대면 팔진 않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죠? 팔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 취등록세랑 네네네. 팔 때 이제 양도세랑 네네. 이거 계산하고 복비랑 이사 비용 네. 계산하니까 제 수억 들더라고요 지금. 제 말씀은 그것도 있는데 네. 집이라는 건 실거주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억 정도였는데 재산세가 좀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파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는 뭐 비과세로 뺄 수도 있어요. 그치 10억짜리는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부담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걸 갈아탈 때 뭐가 있죠? 허가 받아야 되죠. 토제. 게다가 대출이 또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굳이 내가 이사 비용하면 돈 더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직장 다니고 소득이 있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네. 좀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벌이가 있어갖고 1년에 100만 원,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든지 네, 적금 맞아요. 부어갖고 30만 원씩 하는데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게 1년 국민연금의 한 절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저희 네. 수강생들 좀 실제 사례를 좀 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15억대에서 이제 한 20억대로 좀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억짜리인데 한 16억, 17억이면 오히려 거래비용만 더 들잖아요. 그쵸, 안 그쵸. 가는 게 예. 낫잖아요. 자, 그런데 15억짜리를 어떻게 샀냐면 세를 끼고 산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는 대출이 좀 나와서 대출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15억짜리를 비과세를 받아요. 네. 그러면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 3억 정도에서는 그래도 비과세가 되니까 네. 한 2, 3천 정도 좀 작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세금은 적게 나오는데 내 팔고 나서 내 돈 보니까 7, 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치. 그 저기 중간에 레버리지 쓴 게 있으니까. 그쵸? 예, 예. 자, 그러면 7, 8억 더해서 내가 6억을 받으면 좋은데 15에서 25억이 4억으로 내려왔죠. 그쵸, 그쵸. 그럼 4억 더하면 12 오히려 내려가요. 아, 못 팔아요. 그것도 있겠구나, 진짜로. 못 팔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완전히 황당한 케이스. 이사를 못 가네요, 그러면. 못 가요. 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만약에 예. 보유세가 올랐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가 21년도가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때 거의 한 3배가 올랐어요. 그때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네, 경우. 그러니까 이제 3배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넷플릭스가 갑자기 10,000원 하던 게 30,000원 되면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갑자기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제 화들짝 놀라고 그 다음 대선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까지 되는. 그래서 아마 보유세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좀 뭔가 있긴 있겠죠. 네, 아,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다. 네네. 그러면은 연말에 그때 지난달에 나오셔가지고 집 사실 분들은 연말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혹시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네, 가봤더니 네, 한계가 있었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건 아닌데 어떻게 가격 조건이 좀 괜찮던가요? 많이 안 내렸던데.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촬영할 때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매물을 11억에 내놓은 거예요. 아, 일단 가격은 높여서 내놨고 네, 대신 이거는 귀뜸은 해주더라고요. 한 네. 3, 4천 정도는 여기서 내고가 돼요. 그러니까 음. 그 전에 봤던 가격보다 이미 네네. 한 7, 8천이 올라 있다. 예컨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매물들인데 어쨌든 조정 가는 매물들은 이런 게 있긴 해요. 네. 요 분위기는 어떻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내놓으신 분들께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금 규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하고 보유세를 확실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을 줘서 예. 이 사람들 매물을 좀 가격을 낮춰서 떨어뜨리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음. 건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나옵니다. 그게 결과가.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안 나와요. 다만 올해 이제 종부세 고지서는 이제 곧 이제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지금.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뀐 내용이 아니라 종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텨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좀 빨리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증여합니다. 아, 그래서 다시- 요즘에 10억 그 다운된 게 나오는 게 그거예요? 다시 증여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지방세법 증여 취득세 관련된 내용인데 예. 예를 들어서 물 좀 마실게요.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그 증여가 요즘에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 이런 비슷한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네네.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 10월 15일 규제 나오기 전에 제가 10월 13일에도 제 SNS에 올렸어요. 어. 이거 증여취득세 올라간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 묶이면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래서 10억짜리 하면 3,500이 아니라 단순 계산했을 때 1억 2천. 1억 2천이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이 되니까 하십시오. 어. 8,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나씩 하신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셨겠죠? 그렇죠. 자, 네. 지금 똑같습니다. 내년 되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요? 하실 분들 지금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저가 양수호도라고 있어요. 예. 특수관계자. 내가 10억짜리를 7억까지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30%. 그러면 내가 7억까지를 다운시키면 자녀가 이거를 증여받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7억 자금을 가지고 내가 7억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에 있어서는 시가인 10억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내가 부모가 10억을 내면 양도세 비과세가 돼버리면은 세금 낼 거 없죠. 예. 자, 매수자도 10억에 내가 했을 때 취득세 그냥 3%니까 3.3 내면은 별 문제가
안 없어요. 되죠. 예.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뭐예요? 지방세법에서 자, 이렇게 특수관계자끼리 저가양수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그냥 증여취득세에 매겨버리겠다. 그럼, 그럼 어. 10억에 대해서 3.3이 아니라 12% 12%를 들어갑니다. 매기겠다. 이게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법정 한도선 7억까지는 그래도 매매니까 네. 3.3으로 하고 음. 그 초과되는 것만 12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의견이 있었고 네. 아니다. 전체를 매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안 나는데 갈렸구나. 입법 예고 나온 내용 보니까 그냥 전체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래 하실 거면 오래 하셔야 돼요. 아, 올해 내로.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0%를 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맥스 한도가 3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 혹은 30%. 그 중에서 낮은 걸로 차감해야 되는데 예. 그럼 15억을 해보죠. 그러면 30%니까 4억 4억 5천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맥스 3억. 그러니까 3억까지만 뺀 12억으로 해야 그럼 돼요. 30억짜리 집이면은 9억이 아니라 3억인 거네.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50억짜리인데 55억인데 30% 해가지고 40억 했다. 이거 네. 틀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세금 맞죠? 증여세 내야 돼요. 아. 안 그럼 또 신고당해요. 자, 가산세 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실 거면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내년부터 시행이거든요. 두 번째, 타이밍 놓쳤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30을 하지 말고 그거보다 약간 높게. 즉 10억이면은 7억이었잖아요. 7억 1천, 7억 2천 하세요. 아. 그러면 돼요. 아, 요령이구나. 그럼 돼. 아, 이거 뭐 커트 당하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아니 뭐 코트 나갈 네.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 그- 다른 데서 아니 뭐 꼼수 그런 건 아니니까. 합법적인 거예요. 예. 합법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법정 한도 그 레인지 밴드가 있습니다. 이게 최저, 이게 최고. 근데 항상 우리는 싸게 하고 싶은 거 최저치를 찍고 싶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살짝 높게. 이게 요령이에요. 그게 요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밴드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당연히 그 세무사님하고 특히 이제 그 세무사님들이 이제 증여 신고 대행할 때 그 감평사님들도 연계가 돼 있어요. 그 가격 정하는 건 감정 평가사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돼 있으니까 뭐 꼭 이렇게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세무사님하고 감평사님하고 상담 받으셔가지고 신고 대행이라고 하잖아요. 맡기세요. 차라리 돈 내고. 맡기세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하고 저는 일반 개인이니까 이런 자격사분들 맡기셔가지고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걸 놓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좀 최근에 나온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말씀을 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라서 이제 관련된 조문이라든가 그런 거 찾아서 보고 해주실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세금이라는 게 양도세, 종부세 이게 다 국세예요. 그리고 방금 이거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거든요. 두 개가 달라요. 양쪽 다 봐야 돼. 그래서 아. 요즘에 이거 사고 많이 납니다. 취득세 때문에. 어렵다. 반포에서 특히. 아, 그지 이제 워낙에 비싼 집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해드릴까요? 예. 다 해주세요. 뭘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다 하고까지 뭐. 나 진짜 근데 목 상태 진짜 안 좋네. 괜찮아요. 예, 네. 하세요. 예. 자, 어떤 사람은 허스키해서 좋대. 오늘 팟캐스트 갖고 좋네요. 예. 자, 보세요. 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볼게요. 예. 해볼게요. 내가 주택이 있어요. A 주택. 그리고 B가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플러스 입주권에서 비과세 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산다. 그러면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이걸 팔면 비과세가 되죠. 그쵸. 이건 쉬운 거. 예. 그리고 이 입주권은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니까 쭉 가면 되는 거죠. 베스트한 케이스. 네. 자, 그런데 이 A 아파트 팔려고 봤더니 아까운 거야. 좀 오래 가려고 싶은 거지. 좋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잠실이야. 여기가 반포야. 아. 나 돈도 있어. 자, 그러면 잠실 굳이 일찍 팔 필요 없잖아요. 네네. 이제 좀 돈 있는 분들로 해볼게요. 아, 행복한 고민이다. 이제 돈 있는데 세금 폭탄 맞는 거 보여줄게 내가. 그러면 내가 입주권을 샀어. 예. 입주권을 사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쵸. 3년 안에 팔기 싫잖아요. 예. 그럼 입주권이 한 5, 6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되거든요. 네. 그때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팔면 얘가 또 비과세가 돼요. 그럼 거의 한 10년 가져가죠. 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얘가 완공됐을 때 꼭 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1년 이상. 아, 전입을 입주 못 조건이 벌여야 돼. 있구나. 예. 왜냐면 기한을 더 많이 줬으니까. 네네네. 대신에 이제 내가 잠시를 훨씬 더 오래 가져가니까 얘는 더 오르겠죠. 그렇죠. 그럼 얘 비과세 받고 일주수 비과세 받고 너무 좋죠. 음. 자,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자, 근데 이건 비과세니까 국세죠, 국세. 예. 자, 근데 요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예. 이 입주권이 곧바로 주택 상태에서 멸실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2주 내보내고 그다음에 멸실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2주 몇시월 전에 얘가 주택 건물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네. 주택이죠? 예, 예. 그다음에 며칠 되면 얘는 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얘가 주택이죠. 잠실 있죠. 네. 조정이죠. 네. 그럼 주택 상태에서 주택하면 그 취득세 몇 프로예요? 아, 8%죠. 8%네. 8%죠. 근데 처음엔 3%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안에 안 팔면 8% 매긴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아까 제가 잠실 팔 때 3년 안에 파는 것도 있고 완공되고 나서 완공된- 3년 예, 예. 판다고 했죠?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거 갖고 있을 테니까 늦게 팔겠죠? 네. 그리고 입주권이니까 건물이 있냐 없냐 신경 안 쓰고 그냥 곧바로 사버렸겠죠? 네. 그리고 3년이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그때 이제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과세는 돼요. 국세에서는. 근데 여기는 이미 주택 상태에서 샀으니까 3년 지났으니까 8% 매겨야 되죠. 예. 그럼 나는 처음에 3을 냈잖아. 응. 나중에 5잖아요. 네. 8이니까 5잖아요. 5가 남네. 30억이면은 5%니까 1억 5천이죠. 네. 50억이면 2억 5천이고 가산세 붙겠죠. 예. 이거 지금 추징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도 두드려 맞는구나. 두드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 잘못한 거네.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냥 각자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는 취득세, 세무서는 양도세. 양도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취득세를 놓친 거예요. 만약에 주택을 샀다 그럼 무조건 3년이에요. 네. 그럼 이걸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사야 돼요. 아. 토지를 사야 돼요. 그걸 모르겠지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런 사례가 실제로 나오죠. 실제 많아요 이거. 아. 많아서 여기 지금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선생님 이거 세금 더 내셔야 된다고 8%라고. 그럼 이제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세무사 3명하고 상담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양도세만 보시는 거. 취득세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간담회 갔었잖아요. 영광스럽게 또 이게. 가지고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구청에서 뭐 세무사님 초대해가지고 예.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그거 할 때 한 10분만 이거 얘기를 해라. 왜냐면 10분이라도. 놓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취득세 걷는 거 구청에서 하지 않냐. 그래서 그 구청 공무원 직원이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이거 얘기하면 또 왜 그러냐고 막 마- 싸울 마-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뭐 5천만 원도 지금 큰 돈인데 몇 억 내라 그럴 텐데. 5억이래요. 최근에 그분이 한 분은. 그럼 이 사람도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무 규제가 심하고 이게 중과를 하니까 두 개가 충돌이 나는 거예요. 예. 심플하게 가자 제발. 심플하게. 그냥 심플하게 가고 음. 시장에 맡겨야 된다. 다만 쉽지는 않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예. 공급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음.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이걸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빨리 해야죠. 그럼 이제 방금 전에는 뭐 그 분양권이나 이런 거 할 때 입주권 네네네. 얘기였고 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혹은 무주택자들의 연말 전략은 지난번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지금 네. 오히려 무주택자가 쉬워요. 아, 나는 0에서 1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도화지야. 깨끗해. 그냥 거기에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건 돈이 좀 모자라면 그게 문제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집 살 때 3억 3,500짜리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용인에 안 사고 그래도 서울 외곽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인도 올랐지만 서울 외곽이 그래도 조금 더 올랐고 아직도 그 집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래요. 이게 첫 집은 다 만족을 못 합니다. 아, 원래. 그런데 우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비유를 하자면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네.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왜 결혼 난이도가 올라가냐? 뭐 스드메 있고 뭐 예식장 있고 좀 어떻게든지 한 번 하는 결혼이니까 좋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집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집은 첫 집을 사면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보금자리니까 10년 네. 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죠. 여기서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애 초중고 다 보내려 그러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그 이라크 전쟁에 있었던 콜린 파월 알아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 네, 파월. 그래서 이제 그 국무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전략적 선택이라고 있다. 한 60에서 70%만 맞으면 그냥 들어간다. 그래서 첫 집은 그냥 어지간하게 그냥 만족하면 사시면 됩니다. 대신 영끌은 금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영끌 금지하시고 내 여력에서 뭐 6억짜리다. 근데 내가 영끌해가지고 7억 이렇게 가지 마시고
6억에서 제일 좋은 거 고르세요. 근데 이때 좋은 게 뭐냐면 한 4에서 5년 지났을 때 팔 수 있을지 안 팔릴지. 그러니까 그럼 이것만 세대 보십시오. 수가 좀 있고 그다음에 거래가 좀 활성화돼 있는 그런 네네. 단지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저는 수도권에 약간 외곽이라도 분양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주택자예요. 그치 갈아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 매도하고 후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 선 매수하면 너무 위험해요. 안 팔리면 큰일 나죠. 안 대신. 팔리면 큰일 나요. 그럼 금매 던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 매도하시고 내가 후 매수해야 되는데 중간에 붕 뜨잖아요. 음. 이때 내가 단기 임대를 활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뭐 6개월이고 3개월이고 3개월이고 필요한 만큼. 아니면 1년짜리. 근데 1년짜리도 요즘에 좀 많이 없으니까 그냥 좀 세를 좀 더 내더라도 단기 임대 한 3개월 정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비싼 월세를 내가 내야 된다고 그러면 집을 빨리 구할 거예요. 안전하게 하십시오. 안전하게. 그게 제일 낫다. 예, 그러면 다시 나도 0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무주택자처럼.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아, 지금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연말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네. 그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는 것들은 좀 확인하는 거는 아직은 유효한 거죠. 네네, 유효합니다. 분명히 나와요. 음. 이게 제가 뭐 11월 달에 좀 이게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가는데 다 안 봅니다, 사람들. 음. 그리고 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다고 우리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거 모르시는 분도 태반일 많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취득할 때 비조정이었는데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오히려 이제 내년 초에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연말 잘, 내년 초. 연말 내년 초 잘 보시면은 저는 좋겠습니다.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네네네. 그거는 진짜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선 매도해라. 뭐 저는 뭐 매크로 이쪽은 잘 몰라요. 오히려 예. 이제 부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유튜브 수익이 이제 달러로 들어오니까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환전하냐 마냐 그건데 최근 예전에는 한 50% 정도 환전했어요. 그 전에 한 40% 환전하고 좀 줄였는데 지금은 아예 환전 안 합니다. 그냥 달러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그만큼 좀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야 이게 좀 심상치가 않다. 이게 좀 그래서 좀 뭐 혹시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현금 음. 캐시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